세계 속에서 인정받는 대한민국 방위산업. 남해안을 배경으로 한 첨단 방위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보여준 하이브리드 2022년 충무공 이순신 방위산업전이 12월 개최됩니다. 첨단 무기체계 전시, 수출 상담회, 스마트 네이비 컨퍼런스, 근문화 체험, 12월 6일부터 9일까지 4일간 진해 해군사관학교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네, 요즘 한국 방위산업이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에서 인정받는 한국의 첨단 방위산업 무기체제를 소개하는 충무공 이순신 방위산업전이 이번 해군사관학교 내에서 12월 6일 화요일부터 12월 9일 금요일까지 무료로 개방 행사를 진행한다고 하니까 남해안으로 여행 생각 있으신 서울분들이나 부산 경남 쪽에 거주하시는 밀떡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한국형 소형 무장헬기 LAH 이게 연내부터 2031년까지 200여 대 정도 양산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발표했죠. 그런데 이 LAH 개발을 함으로써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7번째로 헬기를 개발한 나라가 됐다. 네. 하는데 이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요. 전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보시면은 네. 아프리카, 중동, 서남아시아, 중남미 보세요. 네네. 그 지역을 빼고서 과연 항공기, 항공산업을 이렇게 발전시킨 나라가 과연 몇 나라일까? 그 중에서 헬기, 회전익기 네. 그렇게 따지면 맞죠. 그럼 이 헬기 개발한 나라가 어디? 뭐 대표적으로 전투기 개발국하고 같은 나라로 보시면 돼요. 거의 다. 그래요? 그냥 간단히 말씀드려서. 그렇군요. 네. 7번째다.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7번째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LAH가 사실상 이 중국산을 카피한 모조 제품이다라는 얘기가 하도 많이 돌아서 이쪽에 뭐 중국은 면허 생산으로 해서 이제 그 프랑스 원 그 모델 이 컨셉이 프랑스 건데 네네. 최초에 이제 우리 냉전이 끝난 직후에 그 중국이 네. 그 프랑스 그 당시에 이제 뭐 아이로스파시아 뭐 에어버스 헬리콥터 이전에 아이로스파시아라고 불렀는데 그 회사로 가서 이제 면허 생산권을 이제 받아서 먼저 시작을 했죠. 30년 전에. 그리고 이제 우리는 아예 그냥 통째로 들고 와서 개조를 했지. 지금 현재 엔진도 뭐 그렇지만 개조를 해서 양산을 하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얼핏 보기에는 같은 헬기로 보이죠. 세세하게 살펴보면 조금 디자인이 바뀌었는데 네. 좀 더 세련되게. 그래서 그런 좀 오해를 좀 받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공중에 비행할 때 네. 실루엣이 네. 먼저 수리원도 이렇게 보면은 저거 뭐야? 푸마야? 슈퍼푸마야?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거고. 네. 또 LH는 옛날에 그 도팡. 그 아이로스파시아 시절이죠. 물론 유럽급타로 바뀌고 지금 에어버스 헬리콥터지만은. 그렇죠. 저거 중국 애들 도팡하고 같네. Z9. 중국은 Z9이라고 부르는데 Z9. 네네. 그리고 이제 전체 통칭 최초의 그 모델이 시작할 때는 도팡이나 돌핀. 영어는 돌핀. 아니면 다른 발음으로 도팡. 근데 지금 역시 비행하면은 저 도팡, 돌핀이 비행하네. 그럼 이제 그 또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게 그 전에 500MD가 이제 우리가 면허 생산을 대한항공에서 했는데 이게 이제 80년대 중반에 북한이 이제 민수형으로 밀반입하잖아요. 우리 이제 군용 버전인데. 네네. 근데 실제로 공중에 뜨면은 같은 헬기로 피야. 그렇죠. 저가 식별이 안 되는 북한과 대한민국. 네네네. 근데 이제 그 시절의 항공기, 구형 항공기를 이제 끝내기 위해서 기획되고 발전되어 온 게 LAH. 나왔죠, 이제. 네. 개발이 끝난 거죠. 카이에서. 그렇죠. 사천에서 개발이 다 끝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전투 적합 평가를 받기 위해서 이제 군에다가 넘겨야 되죠. 그건 내년에 이제 진행될 거고. 그런 건 이제 양산에 들어가는 건데 한 1년 더 걸리죠. 양산 들어가기 전까지. 네. 근데 이제 이게 양산돼서 딱 나타나면은 야, 이번에는 이쪽이냐? 무슨 얘기냐? 먼저 보는 남북한이 거의 똑같은 헬기 썼는데 이번엔 중국하고 거의 비슷한 헬기를 쓰냐? 실루엣이. 이제 그런 이제 어떤 지적이나 논란이 있는 거를 말씀하시는 거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결국 북한 이번 앞으로는 이제 뭐 주변국 헬기하고 비슷하다. 네. 뭐 똑같은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이 구독자분들이 생각할 때 이건 완벽한 한국형 소형 무장 헬기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좀 다른 점이 그냥 단적으로 우리가 이제 방사 수출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올해 특히 뭐 네. 여러 수출 이제 실적이 이제 발생이 됐는데 앞으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수출을 이제 직접 할 수 있냐 없냐 그게 중요하다고 봐야죠. 결국에는 네. 그럼 목표를 수출 쪽으로 잡아야겠네요. 네, 수출을 이제 어느 정도 특히 우리 동남아시아에 좀 팔아야 되는데 왜냐면은 다른 지역을 얘기 안 하고 왜 동남아시아를 얘기하나? 일단 대상 지역이 사실 중국 애들이 제트9 가지고 아프리카 못 사는 나라 가서 많이 그냥 막 싸게 막 덤핑으로 주고 막 엄청 팔았어요. 하다못해 케냐 같은 나라가 친서방 국가인데 네. 친미 친영 국가인데도 거기도 그냥 막 싸게 막 몇 대 팔고 그래서 아프리카에는 제트9 신뢰식 소위 비슷하다는 요 시리즈 일종의 네네. 이게 좀 뿌려져 있죠. 그 하다못해 파키스탄도 좀 샀었고 그런 나라들 못 사는 나라들 그러니까 중국의 영향권에 있는 나라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우려하시고 걱정하시는 거죠. 기존에 우리 매니아분들이. 근데 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역시 우리 FA50 때처럼 TOC 그 훈련기 때처럼 일단 동남아시아 시장에 범주를 놓고 수출을 좀 시도해야 되지 않을까. 그 중에서 이제 우리의 그 어떤 이렇게 제한, 네. 판매 뭐 세일즈에 좀 쉽게 응할 수 있는 나라가 당장 따지면 필리핀 같은 나라. 그건 헬기가 지금 무척 많이 필요하거든. 그래요. 물론 이제 가격을 뭐 그들이 원하는 필리핀이 원하는 가격에 맞게 제한을 해야 되겠지만은 제가 보는 이제 그 관점은 필리핀, 뭐 인도네시아 역시 뭐 이런 나라에는 좀 제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아무튼 제가 좀 아쉬운 점은 이 디자인. 이 디자인이 생명 아닙니까? 근데 제가 요거의 그 일종의 민간 버전 EC155 버전이라고 그러죠. 네. 실제 뭐 프랑스 해당 공장 가서 타봤는데 비행기 헬기 좋던데. 좋았어요 진짜. 예, 그 에어버스 헬리콥터 가서 타고 이제 막 태워줘서 막 비행하고 소위 그 마르세유 가서 이제 비행했는데 뭐 불편한 거 없었어요. 그러니까 일반 뭐 소형 기동 헬기에서 사용한다면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뒤에 캐빈도 적당하고. 근데 다만 이제 이게 소형 무장 헬기라고 표현을 하니까 옆에 이제 스터브윙에다 무장을 달았을 경우에 비행 성능, 항속거리, 뭐 이제 목표물 포착해서 때리는 거 이제 이런 거를 이제 다르게 평가를 또 해야 되겠죠. 네네네. 자, 그러니까 이 UH-1은 이미 이제 수리온으로 대체가 됐고요. 네. LAH는 500MD나 AH-1S 코브라 이 대체하기 위한 헬기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이 그 먼저 번에 KF-21 보람의 전투기 때 이제 소요 제기할 때 네. 어떤 항공기, 어떤 전투기를 대체한다고 이제 그런 게 글들이 나오거나 인터넷상에 근데 좀 이렇게 구별을 해야 될 게 그 네. 내용들을 아다르고 어다르듯이 그렇죠. 최초에 우리 국산 무기 체계를 이제 소요 제기 개발을 해야 된다 할 때는 그냥 뭉그러뜨려서 넓게 숫자를 다 그러니까 포식하듯이 딱 해가지고 이거 네. 이거 다 대체해야 됩니다. 어. 근데 실제로 이 LH를 보면은 네. 순수하게 500MD 두 종류의 500MD 하나는 건십 하나는 토 이 두 종류를 대체하기 위한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코브라는 아니에요. 코브라는 절대 아니죠. 네. 저도 이런 내용들이 기사로 떴을 때, 이 코브라를 대체한다? 이건 좀 말이 안 되지 않나? 같은 날 방사청 방추에 같은 날 발표한 거 보세요. 내용 쭉 가다 끝에 가서 네. AHX 2차 네네. 아파치급이라고 하잖아. 네네. 아파치급 더 산다고 하잖아. 실제로는 36대인데. 그렇죠. 그럼 기존에 우리 육군 항공사령부 지금 이제 항공작전사령부가 아니고 항공사령부의 2000 사령부의 직할 부대로서 AH-642 아파치 가디언이 지금 36대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 플러스 36대 하면 몇 대예요? 72대. 72대. 네. 우리 육군이 70년대, 76년부터 이후에 88년, 89년 이후에 크게 두 차례 나눠서 코브라를 샀어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시절 때 AH-1J 토우 네. 8대. 그리고 88년, 89년부터 90년 그렇게 해서 70대. 70대. 네, 이거 합해 보세요. 78대. 예. 그 얼추 같은 그 대체 사업 아닙니까? 거의 비슷하네요. 그러니까 이 공격 헬기의 하이급으로 봐야죠. 그렇군요. 그래서 2차 사업이 같은 날 방사청 방추에서 발표가 된 거예요. 이거는 이거고, 네. 요거는 요거다. 그러니까 예. 정확히 500MD 대체 사업이에요. 애초에 시작이. 그럼 이 LH에 탑재될 무장은 어떤 게 달리게 됩니까? 뭐 다들 아시겠지만 그 한화에서 만들어내야 하는 천검 대전차 미사일. 공대지 미사일. 네, 근데 이제 이게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은 네. 천검 대전차 미사일이 방식, 어떤 사격 컨트롤 통제 방식은 유도 방식은 이스라엘의 그 스파이크 대전차 미사일 시리즈를 네. 많이 좀 이렇게 참고를 했죠. 그 어떤 사격 방식, 네네네. 목표에 도달하고 이런 방식을 그래서 한때는 그 이스라엘 스파이크의 기술 도입 생산 아니냐 오해를 받았죠. 국내 개발이 아니다. 근데 뭐 최종적으로 알려진 거는
국내 개발 맞다. 아 예. 맞다. 다만 이제 그 유도 방식이 같은 거 방식을 채용한 것뿐이다. 그러니까 좌우에 두 발씩 총 4발이 달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소형 무장 헬기라고 하죠. 거기다가 20mm 발칸포가 앞에 달려 있고. 3연장 네. 게틀링건이라고 하죠. 그렇죠. 이 3연장 기관포는 정식으로 이제 따지면은 미국의 제식 명칭이 M197이었는데 네. 기존의 코브라 H1S 코브라에도 장착이 되고 되어 왔고 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그 F-50의 이제 기관포로 이제 선정이 된 거. 아, 아 그렇군요. 그리고 70mm 로켓탄이 이 7연장이잖아요. 좌우에 한 개씩 부착되니까 총 14발. 아니 이제 뭐 무장의 어떤 그 형태를 개발을 좀 더 하면은 네. 그 스터브잉의 장착 방식을 더 하면은 그 로켓탄 무유도 로켓탄 포드를 뭐 4개까지 달 수 있어요. 그 정도. 예. 무게가 조금 이제 대저차 미사일보다는 좀 덜 무겁기 때문에 그래서 뭐 차후에 좀 더 운영하다가 좀 더 이렇게 테스트 발전시켜서 포드를 4개. 근데 제가 볼 때는 또 비용도 효과 전장에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보듯이 사실 뭐 미사일 쪽이 다 비싸고 소모가 심하면은 이걸 그렇죠. 공급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네네. 그다음에 나중에 이런 일반 그 무유도 로켓을 쓰는 지금 뭐 전쟁에서 나타나듯이. 네네네. 그래서 그 어떤 그 장착 방식을 좀 더 개발할 거예요. 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 저는. 저는 여기서 좀 아쉬운 게요. 이게 천검 공대지 미사일이 좌우에 2발씩 총 4발밖에 못 쏘지 않습니까? 적어도 4발 이렇게 해서 한 8발 정도는 달려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게 확실히 무게 때문에 그러는 거죠? 아니 뭐 최대 이륙 중량 엔진에 어떤 관련된 최대 이륙 중량 문제도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설계상에 운영 네. 테스트할 때 실제 전장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8발 달고 나가서 뺑뺑 돌다가 쓸 일이 없지. 목표물을 다 그렇게 일일이 비행 시간에 비례해서 찾아서 때리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표준이 4발이 맞고 예. 물론 이제 아파치는 워낙 뭐 그 엔진 출력이라든지 항속거리가 있으니까 네. 뭐 상당히 그 자기 그 자체 방어 능력도 좀 더 그러니까요. 비교가 되고 그래서 아파치 가디언하고 비교하기엔 좀 그렇죠. 그 무장의 탑재 능력을. 그래서 말 그대로 소형 무장 헬기. 경공격 헬기. 아니 전에는 저희들 그 분야에서는 경공격 헬기라고 분류를 했는데 네. 발음하기도 어렵죠. 좀 어려워요. 발음이. 경공격. 공격. 근데 오히려 그냥 소형 무장 헬기니까 이제 간단한데 그 명칭 그대로 용도가 급하게 목표를 때리고 다시 와서 또 재장착하고 그 동시에 이제 연료도 보급받고 야전 네. 그 전방 전개 그 기지에서 네네. 그래서 다시 또 뜨고 그 로이터링하는 자꾸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 아니면 공중 채공 로이터링 하는 거. 그렇죠. 이제 그거를 감안해서는 한반도 특히 이 휴전선 그 주변에서는 충분히 효용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럼 이게 이제 뭐 휴전선 넘어 저 종심 들어가면 이제 물론 유무의 복합으로 이제 가야 되겠지만 격추될 그 그렇죠. 어떤 상황이 되니까. 근데 그 정도 당장 뭐 사용하고자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종심 투입이 아니라 당장 이제 방어적인 측면에서. 네. 그럼 이 LH 전력화는 몇 년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이번에 이제 발표한 거는 카이에서 개발을 끝냈다. 해당 제작사에서 개발은 끝난 거고 네. 이거를 이제 해당 뭐 육군의 교육사라든지 방사청을 통해서 교육사라든지 어떤 시험 평가를 또 한번 받아야죠. 제대로 이게 전투 상황에서 적합한지 네, 그렇죠. 그 판정을 받으려면 한 10개월 이상. 그러면 2024년 말까지는 전력화를 시작할 것 같고 2025년까지 야전 운영 시험을 거치는 거네요. 일단 뭐 지금 12월부터 내년 한 11월까지 약 1년 동안은 이제 해당 그 교육사 쪽에 넘겨서 그 시험 비행 뭐 여러 가지 사격도 다시 해봐야 되고 자기들 입장에서 네. 그 이제 지난 다음에 2023년 말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양산을 이제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만들어도 된다. 만들어서 우리 보내라. 네네. 승인 과정도 행정 과정이 또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아마 2024년도에 이제 초도 양산이 이제 중반, 2024년 중반 정도 되면은 또 이거를 조종사 양성을 해야 되잖아요. 훈련용 또 이 LH가 있어야 되잖아요. 처음에. 그러니까 모든 이 항공기, 전투기나 이 헬기들이 초도 생산은 훈련용으로 많이 이제 부대 배치를 하죠. 그러면 어디냐? 항공학교. 먼저 주려면은 그건 전투용이 아니죠. 조종사 양성용이니까. 네네. 그럼 또 그렇게 하다 보면 2024년 중반에 받기 시작하면은 말씀대로 25년 후반에 가야만 야전 부대 배치. 네. 야전 부대 배치는 25년도 이제 중후반 가야만 실전 야전 배치가 되고 기존의 500MD 아마 토호부터 시작해서 대체가 되겠죠. 수도권 주변에 이제 부대들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아직도 뭐 한 2, 3년 더 기다려야 되죠. 실제 뭐 이렇게 일반 운영 전투 대비하는 일반 운영을 바라보려면은 한 2, 3년 더 걸리는. 그러니까 최초의 지금 행정 과정을 끝낸 거예요. 그 카이에서 개발 끝낸 제작사에서 개발을 끝냈다. 네, 이제 군에서 받아서 진짜 평가를 당신네들이 생각하는 평가를 해봐라. 그렇군요.
또 정부가 지금 이 대형 공격 헬기 2차 사업을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네. 이게 그 나머지 AH-64의 아파치 헬기를 말하는 거죠? 사실상 뭐 아파치급이라고 발표를 했죠. 방사청급 방추위에서 네. 그 보도 자료에는 이제 아파치급이라고 발표했고 사실 뭐 실제 아파치 가디언 추가 도입이라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국외 구매로 확보하는 사업이지 네, 않습니까? 국외 보면 역시 기존에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는 1차분 그 항공기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역시 2차분도 아파치 가디언 또 이제 뭐 버전 6로 이제 어떻게 사느냐 아니면은 좀 더 밑에 뭐 V6, V4 예, 그 밑에 버전을 사느냐 이제 그걸 이제 따져봐야 되겠는데 아무래도 뭐 미래지향적으로 그다음에 멈티라는 것도 이제 좀 앞으로 좀 생각을 하면은 그건 그거대로 멈티가 또 있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V6 버전을 좀 많이 고민을 하지 않을까. 그 세세한 버전에서 많이 고민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가로 36대를 도입하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일단 뭐 그 보도 언론 보도에서는 상당히 성급한 그 보도가 많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냐? 예. 뭐 작년만 해도 작년 뭐 1년 전만 해도 AH-1S가 바로 2024년에 다 도태되는 것처럼 뭐 기사가 난 것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네. 더 운영을 하죠. 아파치 가디언이 이제 추가로 들어와야만 기존의 코브라 공격 헬기가 이제 완전히 사라지는 거지. 당분간 코브라 공격 헬기도 계속 볼 거예요. 몇 년 동안. 네, 그렇겠죠. 예, 야전 부대 특히 우리 7기동 군단에 배속된 그 코브라 같은 경우는 이제 직할 부대이기 때문에 그쪽 부대가 이제 계속 유지를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파치 가디언 2차분이 들어오면은 이제 싹 대체하는. 딱 전투기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거 역시 KF-21 우리 양산 들어가는 게 2026년 후반이라 하는데 실제 양산은 2027년인 것처럼 아마 2020년대 지금 이제 2022년 12월에서 이제 2023년 1월로 이제 넘어가는 그 시기인데 2020년대 후반까지 이렇게 구형과 신형이 다 혼재된 그 항공기들을 군용기들 계속 볼 수 있을 겁니다. KF-21이 나오기 전까지는 어차피 한국 공군도 F4라든지 F5 운영해야 되지 않습니까? 뭐 특히 KF-5 네. 저번 우리 지난 1월달에 우리 신모선원께서 이제 순직했지만은 그 동 기종 같은 기종이 2030년에 도태가 될 예정이에요. 근데 그 전에 2028년, 29년대에 KF-11 보람에 한 40대가 양산이 될 거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완전하게 대체되려면 이제 30년까지 가야만 싹 양상 배치가 되고 그래야만 이제 그 KF-5가 이제 완전히 사라지는. 그 전까지는 이제 혼재돼서 막 이렇게 어디 야전 비행단 가면 이렇게 주변에서 보면 뜨는 거는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같이 계속. 그렇죠. 예, 지금 앞으로 향후 8년 동안은 구형기, 신형기들이 이제 혼재돼서 사용을 이제 하게 되죠. 그래서 실제 뭔가 물갈이가 확실하게 이 무기 체계가 바뀌려면 이제 2030년대 가야만 아 저거는 옛날 얘기다. 사진에서나 볼 수 있는, 영상에서나 볼 수 있는. 이게 상당히 지금 과도기죠. 우리 그 한국군 무기 체계에 과도기 또 들어갔죠. 새로운 과도기. 네. 물론 이제 국내에 생산하는 거 위주로 네. 해외 직구입 직도면은 이제 뭐 몇 종류 안 되지만은 상당히 좀 과도기에 놓여 있습니다. 수출도 뭐 같이 병행을 해야 되고 우리 국산 무기들. 네. 예, 그래서 많이 좀 뭐 방산업체나 방사청이 많이 바빠지고 있죠. 좀 활성화돼서 바빠지는 이제 시기에 들어가고 있죠. 그렇군요. 자, 여기서 제가 궁금한 거는 이 우리나라 헬기 도입은 언제부터 된 건가요? 엄격히 분류를 해드리면은 이승만 대통령 때 1958년 9년 때 네. 주한미군이